드디어 미얀마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군대를 만들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 NUG는 최근 시민방위군 영상을 공개하며 위세를 과시했습니다. 여기에 미스 미얀마까지 군대에 입대해서 소총을 든 모습을 공개해서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최근 유엔에서 미얀마 군무 규탄 결의안이 채택되면서 한국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국제연대가 탄생할지 주목됩니다. 특히 최근 유엔 결의를 전후로 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빛을 발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국토전략TV? 미얀마 임시정부 대변인 사사유엔 특사는 얼마 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들에 대해 위대한 국민이라고 언급하며 민주화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이룬 것에 경의를 표하며 한국을 일종의 롤모델 국가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민주주의적으로 성공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의 역할과 미얀마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미얀마 임시정부를 공식 정부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만 한국 정부는 외교력을 동원해 미얀마 사태 해결에 나섰습니다.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미얀마 군부 세력에서 끊어놓기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 측에서는 특히 베트남을 집중적으로 포섭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게 대한민국은 가장 투자액이 많고 경제 교역량이 많은 나라입니다. 국가 경제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이며 삼성전자 한 기업만으로도 35%의 수출 비중을 차지해서 베트남에게 한국은 매우 중요한 나라입니다. 베트남은 미얀마 쿠데타 사건 이후 줄곧 군부 세력의 편에서 왔습니다. 바로 미얀마 국군이날 행사에 군부 측의 초청에 응했기 때문입니다. 이날 미얀마 군부 행사에 참여한 아세안 국가는 베트남, 태국, 라오스 등입니다. 이 나라들이 미얀마 군부 편을 든 것은 미얀마의 민주화가 자국의 정권 전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두려워했다는 분석과 미얀마가 민주화될 경우 아세안에서 경제적 강국으로 올라설 것이기 때문에 미얀마 군부 측의 편을 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성공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는 동남아시아의 국가인 인도네시아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나라들은 미얀마 군부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급속하게 성장하는 나라인 베트남이 미얀마 군부의 편에 서게 된다면 미얀마 민주시민들에게는 큰 위협이 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8일 유엔에서의 표결을 전후로 해서 베트남 고위 관계자와 긴밀하게 외교적인 회담을 가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의제로 미얀마 사태에 대한 이슈를 올려놔서 결국 유엔의 군부 무기 수출 제한 결의에서 베트남이 극적으로 반대해서 찬성으로 바꾼 것입니다. 아세안의 가장 중요한 국가인 베트남이 기존의 군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군부에 반대한 입장으로 돌려놓는데 한국이 큰 노력을 기울인 것입니다. 베트남은 최근 한국어를 제1외국어로 지정해서 한국 기업의 투자와 한국인들을 더욱 환영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한국과 협력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유엔에서는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4개월 만에 총회를 개최해서 미얀마 무기금수 촉구 결의안과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찬성 119표, 반대 1표, 기권 35표로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는 내용과 미얀마의 무기 수출을 제한하는 결의안입니다. 벨라루스가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고 러시아, 중국, 인도 같은 대형 국가를 비롯해서 군부 독재 정권이 지배하는 동남아시아 국가인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가 사실상의 반대 입장인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기존의 반대 입장이었던 베트남이 찬성표를 던졌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폴, 필리핀과 같은 서방권 국가들과 친밀한 국가들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아세안 연합이 분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 반대 입장이었던 베트남이 찬성의 입장으로 돌아설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한국과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번에 반대표와 다름없는 기권표를 던진 나라 가운데 의외의 국가로 민주주의 국가를 표방하는 인도와 몽골이 있습니다. 인도는 제3세계의 수장국가로서 중립의 입장을 지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으며 인접국가로서 미얀마의 경제적 번영이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인도는 친미 국가이기도 하지만 친러시아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권표를 던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몽골은 최근 친미국, 친한국적인 친서방 국가로 인식되고 있으나 러시아와 중국의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는 지리학 특성상 중국과 러시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나라로
기권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때문에 몽골과 긴밀한 교류 협력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이 아시아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몽골과의 더욱 긴밀한 교류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최근에 미얀마 정세 소식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소식은 역시 미얀마 시민군 PDF 조직 창설 소식입니다. 미얀마 시민군 PDF는 국민통합정부 NUG에 소속된 단체로서 임시정부 반군단체입니다. 아직까지 새총이나 조악한 무기로 미얀마 군부와 대항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소수민족들과 연합하면서 힘을 키워나가는 상황입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까지 미얀마 임시정부 즉 국민통합정부 NUG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미얀마 현지에서 어떠한 실권과 실체가 없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그뿐 아니라 미얀마는 현재 소수민족들과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매우 오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얀마 임시정부를 승인한다고 하더라도 미얀마 내에서 갈등이 종식되고 통합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다행히 NUG 미얀마 국민통합정부는 소수민족 인사들의 비율이 높아 향후 군부를 몰아낸 이후 새 정권이 수립된다면 소수민족들과의 갈등을 봉합하는데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 강력하게 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는 단체입니다. 현재 NUG 미얀마 임시정부 국민통합정부 측에서는 세계 각국의 자신들의 임시정부 단체를 정식정부로 수교를 맺어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정부들과 미얀마 임시정부, NUG 측과 수교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미얀마 NUG 측 산하에 소속된 시민군들에게 무기 지원과 정식 군사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고 연합작전 등의 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에는 최신의 대형 수송함인 마라도함이나 독도함급의 파병 및 지원이 있을 수 있고 교민과 난민 후송작전 등의 투입, 각종 정치인사들의 구출작전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미얀마 군부 세력은 항공전력 등을 사용할 수 있어 막강한 화력을 지녔으나 대다수의 미얀마 군부 군인들은 오합지졸로 평가받습니다. 소수민족 반군과 미얀마 시민군이 미얀마 소수민족과 연대할 경우 또 서방 민주진영 국가 같은 외부 세력으로부터 군사적 지원을 받게 될 경우에는 빠른 속도로 미얀마 군부를 무장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국을 비롯한 민주국가들의 지원하에 미얀마 역사상 최초로 미얀마 소수민족들을 아우르는 범민족 연합국가가 탄생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얀마는 과거 일제식민 치하 당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영국으로부터 정식 수교를 맺고 영국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아 첫 번째 작전 수행을 했었던 지역이 바로 미얀마 땅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조속하게 NUG 국민통합정부를 승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최근 한 해외 언론사가 조사한 미얀마 현지 시민 여론조사 결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이후 호감도가 높아진 나라 1위에 대한민국이 꼽혔습니다. 미얀마 시민들도 한국 국민들과 한국 정부가 얼마나 미얀마 사태에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유엔 결의가 채택된 이후 미얀마 사태가 어떠한 국면을 맞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